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스타일이라고 지어봤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큰 기업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가맹사업 스타일이죠. 사실 제 의견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 현상을 슬쩍 보고 거기서 보이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없어요. 정말 분석과 철저하게 알아본 다음 그런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껍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고기 브랜드예요. 그 가명입니다. 가명. 여기는 가맹비도 무료고 로얄티도 무료고 뭐 다 무료예요. 심지어는 물류 수익도 남겨먹는 구조가 아니라 고기를 공동구매 형태로 가고요.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경우도 쓰던 시설, 집기류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본사는 뭘로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방앗간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춧가루나 뭐 참기름, 최소한의 양념들 이런 것만 납품을 하는 거죠. 가명비나 로열티 같은 전통적인 프랜차이즈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없애고 대신에 공동구매로 점점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시스템 잡고 전수를 해줘야 되는 전수 교육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래하는 양질의 거래처 좋은데 토스 받는 것도 이거 굉장히 좋은 노하우인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거래처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다달이 필요한 뭐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 고춧가루나 참기름 이런 건 어차피 마트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것만 여기서 납품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방앗간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 벌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대답은 이곳은 가맹비나 로열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맹비나 로열티가 없다는 게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되지만 이거는 바로 프랜차이즈의 기능을 없애고 슈퍼바이저 같은 시스템을 없애가지고 고정비를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본사 고정비가 없는 거죠. 이러면 한 달에 10개를 오픈했어 1,000만 원씩 받아. 그럼 10개면 1억이잖아요. 지금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150호집이 넘어갔대. 그럼 얼마입니까? 10개면 1억이고 100개면 10억이고 150개면 15억이네. 다달이 고춧가루나 참기름 이 부자재로다가 뭐 매장당 한 50만 원씩 남겼다. 뭐 이것도 모으면 엄청 큰 거잖아요. 거기다가 고기 납품업체니까 고기 납품업체랑 직거래를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가격 내고가 되면 그 가격 내고분을 뭐 캐시백으로다가 본사로 가져간다. 이러면 그것도 알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맹점도 좋고 본사도 좋은 겁니다. 특히 고기 같은 원자재로 승부 보는 집들이 왜 항상 문제냐면은 본사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기보다 수입육 업체나 고기 납품업체에 가까워서 고기에서 마진을 남긴단 말이에요. 키로당 얼마 뭐 이렇게 남기고 거기다가 다른 물류까지 같이 보내야 되다 보니까 고기를 한 곳에 다시 집화시켜서 거기에 뭐 이것저것 부자재 뭐 김치도 들어가고 뭐 소스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같은데 집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고기 마진도 봐야 되고 유통 비용도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받는 거예요 가맹점이. 그러다 보니 가맹점이 남는 게 없어. 본사 공급 물품이 비싸지니까 다른 거 쓰는 거 아니야? 다른 고기들 사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감시하려고 슈퍼바이저들 사람 써가지고 돌게 해야 돼. 슈퍼바이저 월급 줘야지, 경비 써야지. 그럼 고정비가 더 들어가고 고정비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러면 경비 또 늘어나니까 본사 공급 물품도 또 올라가야 돼. 근데 이런 구조는 일단 가맹점은 유통거품이 걷어낸 일종의 거대 공동구매 세력이 되어서 본사와 구매력이 같게 되는 거고요. 본사는 고기를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거 감시하고 본사 인력을 둘 필요도 없는 거죠. 고기 질 좋고 싼데 깐 거 쓸 생각을 왜 합니까? 직접 원재료상한테 거래처를 공유하는 개념이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간단 말이죠. 어디 중간에 걸렸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유통 거품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사도 뭐 가맹비도 안 먹고 로열티도 안 먹으니까 본사의 책임력도 약화되잖아요. 이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초기 전수비만 받으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글쎄요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회사들 매출만 엄청 높고 현금 흐름만 많이 있지 과연 1년 해서 영업이익으로다가 얼마나 벌까요? 거의 못 벌 거예요. 영업이익 10억 벌 수 있을까요? 못 벌 겁니다. 현금 흐름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는 본사 입장에서도 한 달에 10개가 되면 1억이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거기서 뭐 나갈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많이 남는 거죠.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거래처를 공유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남도 도우면서 그 정도 수익 떨어지면 그게 훨씬 알짜라는 겁니다. 코다리찜을 전수해주면서 전국을 떠돌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보통 코다리찜은 떡볶이라든지 찜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소스 장사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너도 나도 다 프랜차이즈
사업하겠다고 달라붙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 장사 배달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스값 원가를 500원짜리를 막 2,000원에도 납품하고 막 3,000원에 납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업계가 지금 아사리판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스에다 공급을 해서 남겨 먹다가는 가맹점이 살아남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아저씨는 가서 소스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옵니다. 한 3일 정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브랜드, 같은 이름을 쓰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것처럼 브랜드 파워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전수 창업비로다가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벌써 막 200개, 300개 오픈을 했으니까 단순 계산법으로다가 한 20억 이상 버신 거죠. 근데 이렇게 전수를 해주면은 예를 들면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데 뭐 태양초를 써야 된다, 마늘을 빻아서 넣어야 된다 이러면은 재료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 소스 장사하는 이런 업체들은 인건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면은 결국 소스 원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 줄인다고 점점 질 낮은 재료가 투입되니까 단가는 그대로인데 이 재료 퀄리티가 낮아지면서 처음에는 맛있었던 브랜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브랜드로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유통 비용 들어가고 본사도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남길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가맹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판이 이 판입니다. 코다리찜 하시는 분도 한 2, 3년 동안 2, 30억 벌었는데 글쎄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코다리찜 물류 수익을 봐가지고 영업이익으로 2, 30억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맨날 안 남는다는 가맹점주 뒤치다거리 한다고 직원 써야 돼, 회사 운영해야지, 또 가맹점 출점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 써야지, 실제 가져가는 돈은 본사 입장에서도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곳은 또 있어요. 만일에 내가 해물탕 소스를 엄청 잘 만든다고 쳐요. 근데 내가 해물탕을 맛있게 하니까 사람들은 해물탕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 프랜차이즈 역시 고기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고기 한 판을 시키면 해물탕은 무료예요. 뭐 1+1 뭐 이런 비슷한 거죠. 신기하죠? 표면적으로는 고깃집이에요. 고기를 공동구매로 해서 고기에서는 마진을 안 남기는데 무조건 고기 시키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해물탕 소스에서 남기는 겁니다. 해물탕에 자기가 노하우가 있는데 고깃집으로다가 우회 상장해가지고 실제 수익을 취하는 구조. 이게 사업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고깃집은 고춧가루 판매가 본질이고 여기는 해물탕이 본질인 거예요. 같은 고기 프랜차이즈인데. 가맹 본사들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이게 기존 내 물류 수익을 보고 유통 마진을 보는 구조로는 가맹점이 도저히 장사해서 남지 않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도 힘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힘든 겁니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이게 남아야지 이게 가맹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어떤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나만의 필살 무기가 있다면 말이죠. 만약에 내 필살 무기는 김치야. 그럼 김치 자체에 집중해서 김치를 딴 데 막 납품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마진율 쩌는 국수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은 국수 브랜드 하는 데들은 막 국수 만든다고 그 생면 그 생지에다 남겨 먹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 남겨 먹고 육수 농축액 남겨 먹고 이러지 말고 국수로는 완전 그대로 다 오픈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국수 원가를 낮춰가지고 가맹점이 돈 벌 수 있는 직거래 방식으로다가 브랜드를 만들고 김치만 대량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김치가 노하우니까 국수 나가면 무조건 김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치로만 마진을 남기고 국수로는 마진을 안 보는 그런 루트로다가 마진 구조를 짜는 거죠. 내가 김치장이냐? 그럼 설렁탕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렁탕 공장들 정말 많은데 그 진한 육수에 굳이 본사 마진까지 들여가지고 본사 막 넷대로 붙여가지고 가맹점에 공급을 해봐야 가맹점이 안 남습니다. 구매력을 지닌 본사가 본사 마진을 없애고 본사 물류센터를 보냈다가 가맹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잘 만드는 업체에서 바로 직거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맹점으로. 그러면 본사 마진 빠지고 직거래를 하니까 이 설렁탕 원가가 낮겠죠. 그렇게 해서 남는 구조로 하고 김치 장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기술이 매운 오징어 소스야. 내 소스는 진짜 매콤하게 너무 맛있어. 예를 들면은 매운 오징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횟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횟집에서 물고기로 남겨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회 한 접시에 매운 오징어는 그냥 그대로 덤으로 준다. 뭐 이렇게 딸려 나오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오징어 소스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할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것들에 마진 남겨 먹던 그런 본사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성은 확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기로 남겨 먹고 육수로 남겨 먹고 소스로 남겨 먹고 이렇게 팔면서 하는 기존 프랜차이즈는 순식간에 비싸게 납품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결국 이 초보 사업가들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사업을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장사를 했으면 남아야 돼요. 본사는 아이템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본사의 고정비를 줄여야
지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탄탄해졌어요. 예전처럼 본사 인력이 다 있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고정비를 아껴야 됩니다. 본사가 작을수록 가맹점이 돈을 버는 시대. 새로운 프랜차이즈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갈 예정이니까요. 자영업으로 좀 나쁘지 않게 사업하시던 분,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를 좀 짜서 한번 사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창풀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창풀 카페에 오셔서 문의도 하시고 저와 상담도 한 번씩 하시면서 그런 사례들도 축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지겠습니다.